안녕하세요. 어쩌다 경제입니다. 네,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이네요. 오늘 저희 어쩌다 경제에서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주요 국제 경제 뉴스 딱 세 가지를 뽑아서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경제가 복잡하긴 한데 저희랑 함께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소식부터 가볼까요? 스포츠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나이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요, 와, 15% 넘게 급등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수직 상승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점프를 했죠. 이게 왜 그랬냐면 회사가 연간 실적 전망을 내놨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온 거예요. 특히 재고 관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판매가 좀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아, 재고 관리랑 중국 시장 그 두 개가 컸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단순히 재고를 줄인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게 결국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신발 한 켤레 팔 때 남는 돈, 그러니까 이익률이죠. 이 이익률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많이 팔 거다 이게 아니라 팔아서 더 많이 남길 거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실속을 챙길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소비 회복 기대가 미국 전체 분위기랑은 좀 어떨지? 잠시 뒤에 미국 물가지표 나올 텐데 그거랑 비교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이번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면서요. 그것도 앞으로 2년간 꽤 많이요? 14% 정도? 네,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요. 지금 시간당 12.82유로인데 이걸 2026년 초에는 13.90 유로로 올리고 또 2027년 초에는 14.66유로까지 올립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21,800원 정도 되는 수준이죠. 21,800원. 꽤 높네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 실질 소득을 좀 보전해주자, 이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하긴 뭐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임금을 올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기업 경쟁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딜레마죠. 임금 인상이 소비를 좀 늘리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동시에 기업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심하면 고용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 경제 전반에, 더 나아가서는 유로존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텐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으로 다시 가보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그 물가지표 있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이게 나왔죠. 네, 5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요. 전체 PC는 2.3% 올랐어요. 이건 예상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이란 에너지를 뺀 거 있잖아요. 핵심 PC. 네, 그거요. 연준이 그걸 더 중요하게 본다면서요? 맞습니다.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 기저의 물가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핵심 PCE 상승률이 5월에 2.7%가 나왔어요. 이게 시장에서는 한 2.6%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높게 나온 겁니다. 약간 높게 나왔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비 자체는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핵심 PCE가 예상보다 조금 높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걸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적하신 대로 5월에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0.1% 줄었고요. 개인 소득도 0.4% 감소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경기를 볼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물가는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소비 동력이 약해지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가 좀 식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연준 고민이 깊어지겠어요. 자, 그럼 오늘 뉴스에 나온 용어들 여기서 잠깐 쉽게 풀어보고 갈까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네, 인플레이션. 이건 뭐 간단히 말해서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1,0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이 올해 1,200원이 됐다. 그럼 똑같은 1,000원 가지고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덜 사 먹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내 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렇죠.
아까 독일이 최저임금 올린 것도 결국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려는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다음 용어는 이익률입니다. 아까 나이키 얘기할 때 나왔었죠. 네, 이익률.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장사에서 실제로 얼마를 남겼냐, 이걸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팔았어요. 이게 매출이죠. 근데 원두값, 우유값, 인건비 이런 비용 다 빼고 나니까 3,000원이 남았어요. 이게 순이익이거든요. 그럼 이익률은 순이익 3,000원 나누기 매출 5,000원 곱하기 100 해서 60%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를 팔았냐, 매출이 아니라 이것저것 떼고 진짜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았냐, 이익의 비율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이키 주가가 단순히 많이 팔 거다라는 전망뿐만 아니라 이익률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했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비용 관리 잘해서 실속 있는 장사를 할 걸로 시장이 보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나이키 전망, 독일 임금, 미국 물가 다 다른 나라 얘기 같은데 결국 글로벌 소비, 기업 비용, 또 중앙은행 정책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다 연결돼 있는 거네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의 큰 흐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떤 투자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독일처럼 임금 인상 압력이 있는 나라랑 거래하는 사업을 하신다거나 하면 더 직접적이겠죠. 네, 오늘 소식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앞으로 어쩌다 경제에서 이런 주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같이 매일 조금씩 그냥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어쩌다 경제가 경제를 어렵게 느끼시는 여러분들께 이제 경제 뉴스 좀 알겠다 이런 작은 자신감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어쩌다 경제,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